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그 채권 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 등급 채권을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IG라고 통상 약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투기 등급 채권, 그러니까 하이힐드라고 하거든요. HY라고 표현하는데 이거의 그 로테이션, 그 교체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증가한 ETF와 감소한 ETF를 그 ETF.com이라는 데 들어가면 되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증가한 ETF 중에 3등으로 누가 차지했냐면 뭐 여기 2번에 은도 있지만 3번에 HYG라고 해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들, 그 투기 등급 채권 ETF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만큼 감소한 애들을 또 찾아보면 흥미롭게도 여기 네 번째 LQD라고 그래서 얘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아까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채권 ETF에서는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투자 등급 채권에서는 감소라고요. 투기 등급 채권으로는 자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뭐 작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다라고 하다가 일단 뭐 백신도 맞고 경기 부양안도 통과되는 등등등 모습으로 좀 경제가 살아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등급보다 조금은 더 위험한 투기 등급 채권으로도 자금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이렇게 상승하면은 이제 미국 연준 같은 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럴 레벨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죠. 한 1.5 이상은 가져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10년 동안에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1.2 정도의 레벨을 놓고 옥신각신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 보이고 이번 주가 이제 설 명절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뭐 이코노미 클럽 등등에서 그 연설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서 혹시라도 뭐 조금 유동성을 긴축한다든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금리가 좀 발작한다. 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환율 상승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달러 인덱스 부분도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작년 같은 경우는 74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마이너스 3.5%라는 역성장에서 올해는 4.6%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미 의회 예산국 이란 데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왔었고, 이게 상당히 의회 예산국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정부 기관에서 잡은 거고 약간 의회에서 조금은 앞으로 이게 예산 산정을 위한 백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달러도 계속 약세로 흐르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이끌었던 좀 재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 아이고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미리 띄워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해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 압력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똑똑한 뿐만 아니라 영리한 글로벌 채권 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금리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스프레드랑. 그러면 자, 금리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네.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니까 채권 가격은 그래 하락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심플하죠. 앞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거죠. 올해 이렇게 회복되는 환경이 되면 될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할 여지가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까 LQD라고 하는 투자 등급 채권은 투자 등급이니까 당연히 기업이 더 안전한 회사들 또는 국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를 주는 게 그만큼 작게 주겠죠. 2%밖에 안 줍니다. 근데 반면에 이 채권의 만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9.5년이에요. 그 채권 가격이 금리 상승에 따라 변동할 때 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채권 가격은 이 만기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HYG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3.64%.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살짝 부도가 날 수 있는 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2%보다는 많이 주죠. 3.64%를 줍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만기도 3.3년으로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이 LQD라고 하는 투자 등급보다는 작겠죠. 왜냐면 만기가 작으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나이키 커브로 좀 미리 보여드렸지만 LQD를 팔고 HYG로 넘기는 현상들이 올해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채권의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려 볼 수가 있고, 투자 등급 채권 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것들, 뭐 투자 등급, IG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투자 적격이라고도 표시를 하는데, 그런 유형의 채권 펀드들은 올해는 조금 재미가 없을 거니까 아마 코로나가 제 2차, 3차 확산이 되면서 정말 뭐 백신도 하나도 듣지 않고 막 아사리 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신 보면 뭐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등등등 좀 백신이 좋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조금은 올해는 위험 성향을 좀 높이는 이런 하이힐드 쪽의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